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 어두운 실험실 속에서 한 남자가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더 느낄 고통도 없는 지옥 속에서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지옥 같은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인지는 남자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점점 잊혀가는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른다. 남자는 근방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건어였다. 그 험악한 웨스피스의 무법지대에서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한 수 접어주고 물러서는 이들이 많을 정도였고,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황량한 세계에서 그 이름은 쉽게 퍼져나갔다. 이걸 쓰라니까! 이제 갓 15살을 넘긴 듯한 소년이 떼를 쓰며 소리쳤다. 남자의 긴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것이 귀찮을 법도 했지만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라니까. 난 이미 총이 있잖아. 남자는 자신의 옆구리에 찬 리볼버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남자의 낡은 총은 오랜 시간 사용한 듯 반들반들하게 색이 발해 있었고 소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웨스피스의 이 작고 위험한 마을을 지켜주는 남자의 목숨과도 같은 총이 저렇게 낡아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저 남자의 목숨은 이 마을 모두의 목숨과 같았으니까. 그 고물을 언제까지 쓰려고? 그냥 이걸 써. 소녀는 자신이 만든 총을 들이밀었다. 그 총은 웨스피스에 망가진 채로 나뒹구는 총들의 부품을 모아 개조해 만든 총이었다. 소년의 손재주는 이 근방의 마을에서는 꽤 유명했다. 제대로 된 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웨스피스에서 여러 부품을 끌어모아 무기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곤 했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완성도를 자랑했다. 그리고 소년이 남자에게 준 총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듯 작은 이격 하나 없이 완벽했다. 이거 폐기물에 섞여있던 총이잖아.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는데. 망가진 건 다시 고치면 되는 거야. 소년이 자신 있게 말하며 총을 집어던지듯 건넸다. 남자가 얼떨결에 총을 받아들자 소년이 옆구리에 찬 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고물딱지는 이제 쓰지 말고 버려. 아, 왜 버려? 망가지면 고치면 된다며. 총은 고치면 되겠지. 근데 싸우는 중에 갑자기 고장나면 어쩔 건데? 그냥 죽는 거잖아. 사뭇 진지한 소년의 말에 남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소년이 건네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어 빙글 돌리고는 쥐어보았다. 직접 들어보니 균형도 잘 맞고 무게감도 적당한 것이 마음에 썩 들었다. 남자의 만족한 표정을 본 소년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무섭게 남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총을 허리춤에 넣었다. 새로운 재료를 기대했지만 실망한 소년의 표정에 남자는 어쩌라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남자의 뻔뻔한 태도에 소년은 화가 치미는 듯 부들부들 떨었다. 슬쩍 그 모습을 바라본 남자가 미소 지을 때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말했다. 이봐, 혹시 그 소문 들었나? 소문? 남자가 들은 것이 없다는 듯 바라보자 주민 중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카르텔의 미치광이 과학자가 이 근처에 실험실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 미친놈이 사람들을 잡아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는 누구나 알지 않나? 마을 주민의 말에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카르텔의 미치광이 과학자라면 단 한 사람뿐이었다. 미치광이 과학자라면 설마 세븐샤즈
지젤? 소년의 말을 들은 남자가 소년의 머리를 힘껏 쥐어박았다. 새된 비명을 지르며 아각거리는 소년을 무시하고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분명 똑똑했고 재능이 넘쳤지만 아직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이 완전하지 않았다. 항상 사람이 죽어나가서 사람 목숨이 바깥보다 못한 이 잔혹한 웨스피스의 무법지대에서는 더욱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가치한 죽음은 없어야 했기에 언젠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게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젤은 사람이 경계해야 할 나쁜 성격을 모두 가진 미치광이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 생체 병기. 지젤은 그 어떤 과정도 결과보다 우선하지 않았다. 1000개의 과학자라면 누구나 마다하지 않을 세븐샤즈에서 나와 무법지대의 카르텔로 향한 것만 봐도 그의 성향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을 근처에 온다는 것이 좋은 징조일 리 없었다. 찝찝하군. 이 불길함이 그저 기우이길 바라며 남자는 오늘도 쓸데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 일이 터진 건 그리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달려온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주변을 살폈다. 언제나 망가진 부품들을 조립하던 소녀는 그곳에 없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을 뿐이었다. 분명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었다. 그놈들이 왔었어. 인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것들. 기계라고? 설마 지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계속 말했었는데 결국 소녀는 자신의 실력을 떠들고 다니기 좋아했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기도 했지만 단순한 자만심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소녀는 언젠가 1000개의 중심인 황도로 가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다만 웨스피스 출신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상황에서 아무런 명성도 없는 사람이 실력을 보여준다고 해봤자 퇴짜나 맞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소녀는 먼저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카르텔에 대항하는 이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보급하는 웨스피스의 메카닉으로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웨스피스의 여러 무력단체에서 아군이 아닌 메카닉이란 가장 먼저 죽이거나 납치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은 소년의 행동을 만류했지만 소년은 꿈을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그놈들이 언제 떠났지? 그게 빨리 말해! 얼마 안 됐어. 하지만 너 혼자서 상대하기엔 수가...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남자가 아직도 반동으로 움직이는 문을 박차고 다시 달려나갔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지듯 하면서 오토바이를 적을 향해 미끄러뜨렸다. 오토바이는 곧장 적을 향해 돌진해 두어 명의 기계병사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그 사이 관성으로 미끄러지며 발사한 남자의 총에 여러 명의 병사가 쓰러졌다. 그리고 미끄러지던 남자가 몸을 굴려 겨우 엄폐물에 숨자마자 무자비한 사격이 시작되었다. 수백 개의 총알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와중에도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적을 쓰러뜨렸다. 이미 남자의 사격에 수십 명이 쓰러졌지만 남자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적이 쉬지 않고 몰려오고 있었다. 남자는 여유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축축한 손을 겉옷에 닦아내고는 남아있는 총알을 확인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알을 확인한 남자는
혀를 차며 이를 꽉 물었다. 어떤 미친놈이야! 짜증 섞인 지젤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는 이곳에 소년이 있음을 직감했다. 꼬맹이 거기 있냐? 나 여기! 차가운 금속으로 된 손이 소년의 입을 막았다. 앞을 보니 소년 외에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잡혀 있었다. 고개를 내밀자마자 날아오는 탄원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남자는 생각했다. 지젤의 악명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은 모두 생체 실험의 대상일 것이고, 소년은 운이 좋아야 이웃이 실험체가 되는 것을 옆에서 돕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밀 실험실로 돌아가게 된다면 소년을 영영 되찾을 수 없을 것이었고,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했다. 하지만 정면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지젤, 당신의 기계 병사들 생각보다 훨씬 강한데. 당연하지. 니칸 놈 하나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남자가 손을 들었다. 바로 사격을 하려던 병사들을 지젤이 제지했다. 남자는 천천히 양손을 들고 몸을 일으켰다. 완전히 몸을 노출한 남자의 행동에 지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의 시선이 뒤에 붙잡혀 있는 소년과 마을 사람들을 향했다. 공포로 가득 찬 그들의 표정 속에 남자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떠올라 있었다. 항복하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이 떨어졌고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복기했다. 지젤만 잡을 수 있다면 그가 직접 만들어 운용하는 저 기계병사들의 목적은 사라지고 무력화될 것이었다. 잘 생각했다. 그나저나 실력이 꽤 좋던데 어떤가? 내 밑에서. 의기양양하게 입을 여는 지젤의 말이 끝나기도 전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간 남자가 허리춤에 숨겨둔 총을 순식간에 꺼내서 지젤을 겨누었다. 지젤의 얼굴이 공포에 물드는 것과 동시에 남자가 방아쇠를 당겼다. 끝이다 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코앞까지 찾아왔던 죽음의 공포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굳어있던 지젤의 주름진 눈가에 더 진한 주름이 천천히 생겼고 이내 야비한 미소로 물들었다. 재미있군. 이봐, 한번 봐주는 건 안 되겠지? 남자의 말에 미치광이 지젤조차 혀를 내두르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하지. 안 돼! 안 돼! 지젤의 신호에 따라 울려 퍼진 소년의 절규를 파묻으며 수십 정의 기관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남자는 한순간에 수백 개는 쏟아지고 있을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며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죽음을 앞에 둔 남자의 시선이 조용히 소년을 향했다. 남자는 이런 상황을 만든 소년이나 마을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 웨스피스의 무법지대에 사는 총잡이들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남자라고 다를 것 없었다. 소년을 구해주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이제 목숨을 잃고 나면 남자가 더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다시 원래 속도로 흐르는 듯했고 남자의 몸이 언제 생겼었는지 모를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
아직도 살아있나?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남자의 붉고 불투명한 시야 속에서 지젤이 깜빡거렸다. 명줄이 꽤나 질긴 녀석이군. 실험체로 삼기 딱 좋겠어.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들었다. 앞으로 그가 지젤에게 당할 일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깨어나고 싶지 않겠지만 반드시 깨어나야만 하는 깊고 달콤한 마지막 잠에